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새로운 꿈 하나 심어졌네. 기술의 씨앗, 경영의 싹을 틔워 미래를 일굴 터전을 닦았네. 호서의 이름으로 혁신의 깃발 들고 기술경영대학원 그 첫 발을 내디뎠네. 무에서 유유를 향한 열정의 시작. 대부분 11기 분들이시죠. 여기 또 우리 교수님 소개 끝나고 아마 임원진 좀 구성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뭐 끝나고 조금만 더 남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수님 소개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정혜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많이 인사를 드렸던 것 같고요. 대부분 11기 분들로 생각이 되고, 우리 10기 분들도 오셨나요? 네. 뭐 지도부를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10기 분들은 왜 계시지? 다들 아시는 분들 아니시죠? 아, PBL이라서. 우리 김희경 의원님도 지도부에서 바꾸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 모범생들이라서 조금 더 교수님들 알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학원 생활 잘 적응하고 계신데, 사실은 본인 수업 듣는 교수님들 말고는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저 오늘 처음 본 분들 계세요? 저를 처음 봤다. 그렇군요. 다들 그래도 알만한 분은 아시는 것 같군요. 그래서 교수님들 소개를 차례로 할 거고요. 또 지도학생을 받으시는 교수님들은 그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모실 테니까 교수님들 들으시는 과목, 전공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어쨌든 학교에 또 배우러 오신 것도 있지만 배우러 오는 것 외에 우리 학교에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는 귀중한 자산들, 얼마나 소중한 우리 인적 자산들이 갖고 진행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한 인적 자산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움 위에 얻어갈 수 있을 것을 좀 잘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절이니까 오늘 첫 번째, 제일 먼저 권수영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권수영입니다. 오늘 3월부터 학교에 나와서 여러분 뵙고, 여러분도 좀 오늘 입학을 하셨다니까 만원에서 반갑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번도 처음인데 발표도 처음입니다. 이런 자리도 처음이고 계속 처음이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 제 강의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야 제가 어떻게 다음을 할지 알 것 같아서 저는 중국 국정공산대학에 있습니다. 거기서 석사를 했고 관계에서 박사를 너무 못 썼습니다. 돌아와서 바꿔가지고 또 못 쓰다가 다시 이제 연구같이 매주 토요일날 박사 수업 듣고 이제 학위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제가 공무원을 사공부에서 시작해서 지금 사업자본이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중소벤처 기업부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뒀는데 울산지방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청이 있는데 거기 청장도 끝내고 멘트를 하고 제 과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창업진흥원의 기획관리본부장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울산 대보론파크에서 한 3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창업경영원의 교육교수로 있었는데 오래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울산에서 오래돼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하고 작은 컨설팅 회사, 주식 회사를 회사장으로 한 2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할 거는 대처 산업입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왜 대처 산업을 공부해야지라고 하실 건데 아마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뭐 100세, 제 소수는 130세까지 산다는데 이 산업은 거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뭐 각종 통계에서도 산업이나 시험에 도움 많이 되고 이 원어민들 대부분 보니까 회사에 대표님을 계시든가 간부 임원들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뭐 창업이라는 게 사업 인처도 많고 사업 다각화를 한다든가 다른 사업에 진출할 때 이런 창업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으리라. 저만 그냥 믿어보더라도 여러분도 한번 믿어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 일단 뭐 벤처 창업에 대한 개념이나 성공 요인, 그리고 요즘 기술 트렌드, 창업 기회 만들, 그리고 이건 그 아이디어 개발하면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리고 진행하는 데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린 스타트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 단계에서 보고, 그 다음에 창업 신용 절차라든가 창업팀 구성, 국내외 마케팅, 그리고 재고 관리, 자금 조달, 성장이나 출구 조달 이런 데 대해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또 제가 정부에서 있다가 주로 이제 정책도 하고 지방에 가서 또 산하기관에 가서 집행도 해왔기 때문에 관련 창업 지원 제도라든가 그 외에도 R&D, 판로 수출, 자금 조달 관련된 지원 시책들도 그 파트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관련 사례들 해서 같이 토의하고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양성이라든가 기업의 사업 계획서, 그리고 정부에서 R&D나 창업 관련해서 그 계획서 같은 걸 좀 직접 작성해보고 나중에 정부 사업 본부에 들어갔을 때 좀 수혜받도록 하는 데 도움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목차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적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영 교수님께서 여러 정부 또 기관들에 대해서 역임 경력이 화려하신데 특히 이제 창업진흥원 쪽에서 본부장까지 하셨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관심 많은 창업대나 창업 도약 지원 과제들의 이제 주관 기관이죠. 주관 지원 기관입니다. 창업진흥원. 그래서 사업계획서 관련된 작성을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이제 일타 강의를 좀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5분이고요. 권영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권영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별도의 자료는 준비 안 했고요. 제가 부담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MOT 2기 박사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냥 저는 1학기는 지금 2학기 중반 때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인사에서 2기인데 어느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졸업을 못하셨어요. 교수님들하고 잘 지내세요라고 저한테 코멘트까지 해주셨는데 어렵게 졸업했고요. 제 경력을 말씀을 드리면 석사는 이제 무기재료, 일명 세라믹을 전공해서 세라믹 관련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세라믹 관련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세라믹 기술연구하고 소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경상남도 진주에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원님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세라믹 관련된 거는 더 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세라믹이 아니고 소재, 금속, 그다음에 화학 저희 같이 이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이 호소대 MOT는 제가 토요일 날 근무지가 진주다 보니까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오는 일을 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박사과정 논문 지도를 좀 부족합니다만 제가 논문 지도는 아니고요. 논문 코칭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R&D 기획 방법론을 설명할 텐데요. 제 수업은 이제 R&D 기획 과정 중에 쓰는 방법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트리, 기술트리라는 방법, 기술 루트맵, 기술 예측, 시나리오 분석 이런 것들을 원인이랑 같이 리뷰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수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는 뭐 교수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먼저 경험해본 선임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에는 주로 진주에 세라믹 교수님 계시고 주말에 잠깐 들으시거든요. 잠깐 들으실 때 꼭 만나서 소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주 교수님이었고요. 예, 민경록 교수입니다. 저는 뭐 앞서 소개하신 교수님들 좀 경력이 화려하지 않고요. 전형적인 지방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한 24년, 아산시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고요. 총경이 한 24년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운 좋게 재직 중에 뭐 국비로 뭐 석사도 했고, 이제 재직 중에 이제 박사를 하고 퇴직하고 이쪽으로 온 케이스고요. 제가 석사는 좀 적당하게 했습니다. 석사는 제가 뭐 하나는 투자경영학이라는 것을 했고, 그거에서 이제 뭐 프레스 마케팅 쪽에서 많이 했고, 또는 이제 도시계획학 또 했는데 운 좋게 했고, 박사는 이제 기술경영을 했습니다. 기술경영에서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사업화 이런 쪽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충남도청에 있을 때 하고 아산시에 있을 때, 충남도청에 있을 때는 뭐 기업지원부서, 투자일치부서 이렇게 많이 있었고, 아산시에 와서는 이제 지역사람 육성, 미래전략 산업발굴 이런 쪽에 있어서 그런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어요. 그런 인연으로 이쪽에 와서 하고 있고, 조금만 보면서 제가 강의 경력이 좀 이천해서 제 과목은 공공기관 비전략과 마케팅이라는 과목이고요. 이제 MOT 쪽하고 이게 다 부합하는 과목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제 관심 분야, 연구 분야는 이제 공공개발 분야, 그다음에 이제 지역산업 전략 분야, 그다음에 벤처 창업 경영. 이거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논문은 제가 그쪽으로 쓰고 싶어서 못 썼는데 기술 사업화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어쨌든 이쪽에 있는 연구기관에 있는 기술을 활용한 기술 사업, 지역에 정착하는 부분, 그런 쪽에서도 MOT에서 한번 논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소속은 제가 산업협력단 소속이고요. 여기서 강의 하나 하고 있고, 천안에 있는 이제 박사과정을 거기서 했는데 디지털 기술 경영학과에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전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크게 보면 제가 저도적인 어떤 경영학 전공자도 아니고 해서 제 어떤 경력에 특성화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성장 현황을 좀 분석해보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러면은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어쨌든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 영역을 확보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좀 배경을 보면은 제가 이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이제 지역 산업 분야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5년 내에 생겨나는 비율이 OECD 평균이 엄청 국립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주 원인을 보면 기술력 문제가 아니고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판매처를 찾지 못해서 또 수익이 창출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부족이 아니라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을 못 찾는다, 이런 쪽에서 창업을 했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중소벤처 기업이 지속적 매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판매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인증서나 좋은 기술만 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공공자가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뭐 지자체 다 포함해서 200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소벤처, 중소기업이 됐든 벤처기업이 됐든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뭐 혁신조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어떻게 성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중소벤처를 하시는 분들 몇몇을 보면 기술력 측면에서는 되게 탁월하시는데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기술에 대한 확신만 있지 어떻게 접근할지는 몰라서 제 강의가 시작됐고 제 강의는 뭐 공공기관 접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접근 진입장벽이 높은데 그런데 진입만 하면 또 이렇게 탄탄대로 거둘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연간 200조 이상 어쨌든 규모의 공공조달에 접근을 해서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B2G 마케팅을 제가 이제 강의 중점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입찰제도나 이제 정부 조달 제도에 대한 강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것은 뭐 어쨌든 뭐 스타일에서 데이터 스타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공공기관에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조직체를 갖고 있는지, 어떤 구매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또 예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소기업 사장인데 올해 어디 기관에서 마케팅 한다.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쓸 예산은 벌써 작년에 인재가 다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 내용, 예산 프로세스 내용도 하는 것이 저기 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기관 내부에 어떻게 뭐 여기서 기관관법이라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없으면 뭐 100만 원, 300만 원 되지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단독 5천 원, 1,000원도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지속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강의를 좀 드리고요. 주요 강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소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공조달 시장 현황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그런 B2G 마케팅, 공공기관 마케팅은 도대체 뭐냐, B2B, B2C가 어떻게 틀리냐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조달 제도는 이제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이하는 이제 공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들이 판도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공조달, 그다음에 이제 해외조달인데 해외조달을 위한 ODA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조달도 ODA도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준비하려면 N-2년차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올해 준비했다고 해서 뭐 참여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강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문명훈 국장님 오시기 직전에 아산시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수업도 기술경영 수업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정작 내용은 모두가 궁금해할 내용을 담고 있는 노하우가 집약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의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석 교수님, 좀 말씀을 드리겠죠. 저는 홍서대에서 석사학부가 있고요. 저는 좀 용어가 필요하죠. SAM이 있어야 피컬 AI가 됩니다. 근데 이 피컬 AI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저걸 해야지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원가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피컬 AI 도입하실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런데 평생의 IT 이런 쪽에 한 30년 정도 있었고, 그래서 현장의 경험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가 타수종이라든지 피컬 AI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아키텍처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올린 것들이 다 모래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의 아키텍처를 다 알려주면서 어떻게 AI를 도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피지컬 AI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었고 89년 대한항공에서 IBM을 교육받고 지금까지 이쪽 분야만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현재 SDM 아키텍처를 글로벌로 표준화, 스테파노 프론즈 오프슈의 파운데이션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있는 분은 프로시스 오프슈의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스타트, 마두바가 나온 피지컬의 대가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글로벌 유즈 케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었고 야간에 지금 회의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정은 결국 피지컬까지 올라가는 모든 과정에 이런 절차를 갖고 올라가야 제대로 된 무인화 공장을 할 수 있다는 그 과정을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경험을 가르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그 수많은 이제 그 물리적 AI의 통합주의가 없이 AI를 도입하거나 피지컬 AI를 도입하기는 사실은 나중에 뜯어내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바른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뛰어넘는 기술 SDM이 있습니다.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했고 공장도 진화합니다. 기계를 교체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모터의 출력을 조정하고 에너지 모드를 변경하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 강력한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SDM 7레이어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글로벌로 지금 제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 관리 계층을 거쳐 표준화하고 L4 운영 계층과 L5 기업 계층을 통해 경영 전략과 만납니다. 마침내 L6 기능 계층의 AI가 최적의 답을 내리며 L7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 글로벌 생태계와 소통합니다. 이 위에서 디지털 트윈은 단순한 모니터가 아닌 공장의 구매가 됩니다. 공장 전반의 실시간 운영 상황과 필요 조치를 모니터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가상 공간에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제어값은 다시 SDM 아키텍처를 통해 현실의 설비를 움직입니다. 데이터가 판단하고 소프트웨어가 실행하는 완벽한 클로즈드 루프 자율 조종. 이제 공장은 디지털 트윈과 SDM의 도입으로 대규모의 설비 교체와 리스크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운영됩니다. 제가 저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각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잘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음 학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피지컬 AI 관련된 강의는 많죠. 근데 이제 박명석 교수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가장 많이 뒤집어 엎으신, 그래서 그 경력을 토대로 또 노하우가 담겨 있는 강의거든요.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오셨군요. 다음 기회에 좀 소개를 드리고요.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까지 역임을 하셨고요. 그래서 또 산업부 쪽 과제에는 굉장히 정통하신 분입니다. 과제 기획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상담을 하실 거면 꼭 박종만 교수님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수열 교수님은 산업진흥원에 계셨고 R&D 쪽에 정통하시고, 우리 문병록 교수님은 공공조달 쪽에 정통하시고요. 우리 박명석 교수님은 이제 또 피지컬 AI 쪽에 등하시고, 우리 권영주 교수님은 세라믹 소재 쪽에, 이렇게 우리 교수님별로 역량의 포인트를 잘 확인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교수님. 사실 저는 올해 처음 이렇게 원인들과 자리를 함께 했고요. 간단히 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은 아까도 강 교수님처럼 지을 거라 나왔는데요. 좀 외로웠습니다. 연대 기술대학원 파업과정 수료했는데 기억에서 논문을 못 썼고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한 10년, 벤처 한 10년, 그리고 이제 공공에 뭐 15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연구소에서는 주로 연구비 R&D 기획 쪽으로 담당했었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세라믹 관련된 연구였고 지금도 아마 이 회사는 그쪽 분야를 회사는 판매했었는데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링스 돈 불때 제가 처음은 아니고 링스 코리아라는 스타트업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표도 좀 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선거에 일단 시세 과정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서 계속 정보국장을 했었습니다. 사전 투표 최초 설계를 제가 했고요. 약간의 이제 뭐 고생갈 수도 있고 아시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부정선거에는 소송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음모론에 따르면 제가 뭐 대통령한테 뭐 대표를 받아서 뭘 해서 지금도 저희 집사람은 그냥 이제 투자를 먹고 있는데요. 그건 어디냐고.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그리고 특정한 집단들의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개혁이라는 큰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제 마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제가 이 음모론과 관련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저희 이번에 한 과정에 시간이 있으면 잠깐 하루에 그쪽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좀 저랑 같이 하는 이번에 수고하시는 원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큰 교수 이번 기승형에서 큰 교수로 그냥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선거를 하게 되면 방통이랑 언론 준비에 의해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그리고 방통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보통 좀 관여했었고 지금 얼마 전에 임은영 부위원장이 관여한 국가위원회에서 이건 사실 이번에 국정 불이 났을 때 그 여러 가지 TF까지 진행됐었는데 공공 쪽에서 법원서 관련된 의견이 좀 달라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ISMSP 인증심사 상임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그 매주 토요일 1주시부터 3주시고요. 이름은 정보보험 개념연구고 제2회입니다. 그 강의 목표는 그 ISMS 긴데 ISMS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이거는 이제 이 ISMS라고 하는 게 뭐 이름 같은 건 아시겠지만 보안, 정보보호,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이면서 관리 체계거든요. 관리 체계에 들어가면 벌써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책이고 거버넌스고 규정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그 조직 안에서 그런 것과 기술적인 것들이 합쳐지는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술적으로 취약점 점검하는 방법 이런 거 알겠다고 관리계 차원에서 광어대 차원에서 그 보안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습니까? 개인화가 어떻게 좋습니까? 이런 것 관련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면은 제가 기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이것과 관련된 주요한 개념 컨셉을 좀 이해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업이든 공공이든 관리자 이상 그보다 대부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저랑 같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실제 현업에 가서 우리 기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제공해드릴 수 있으면 제 강의를 목적이 달성됐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나갈 때 실무에서 하는 거에 그냥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어떤 인증심사와 체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더 깊은 주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덧붙였죠. 얘기하다 보니까 좀 호소스러워 아닌 주제가 좀 필요하고 해서 별도 주제 그리고 다양한 사례 그리고 수는 얘기지만 작년에 굉장히 많은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통신사, 과거, 학회사
모든 기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ISMS를 취득한 기관입니다. 그 취득해도 찍힌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 과기정통부 산하에 시사라고 하는 기관이 이제 주관하는 인증제도가 무용론도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제가 경험한 차차라고 하는 모든 대기업, 제가 상상하는 모든 대기업, 모든 중소기업 관련해서 취약하지 않은 것은 정말 한별 99%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가 아니라 왜 취약할까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어떤 그 관리책에 문제가 있길래 이런 취약이 반복될까? 제가 고민하는 부분 그런 영역들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의는 지금 15분에 같이 하고 계시고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야기에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저희가 정보부에서 보다 훌륭하신 전문가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훌륭한 우리 박형진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학기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다음 학기 아마 정보관리 쪽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들으시면 이번 학기에 수업을 따로 이제 하진 않으시는데 우리 하나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부터 하나머티리얼즈 대표이사까지 쭉 반도체와 관련된 경력만 쌓아 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재무 쪽에 전공이 있으셔서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재무 회계 쪽 관리들에 대해서 매번 좀 질 높은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또 직접 소개해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서효성입니다. 파란키 하니까 삼성 생각나지만, 네, 저는 뭐 아시는 분 대부분 아실 텐데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구매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25년 정도 있다가 작년에 서대학교 특임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좀 회사에 좀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회사에서 학교로 파견을 보내는 그 제도를 타고 왔고요. 2년 뒤에 학교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면 학교로 그냥 회사는 퇴직하고 계속 남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2년째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 같아요. 저 중국에서 좀 근무를 좀 오래 했었고요. 저는 이제 석사까지 이제 성균관대에서 했고, 지금은 박사를 호서대 일반대학원에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특임 교수도 있지만 뭐 수요일 목요일은 학생 것도 변한다. 그래서 천안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에도 저희 권영희 원장님 내린데 이름을 바꾸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원장님 랩에 같이 소속돼서 이렇게 같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장님 랩으로 오시면 1+1이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일 그냥 좀 말씀드리면 저 이제 구매팀에서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원자재 구매를 좀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구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실만한 그런 회사들하고 이제 같이 파트너로서 일을 좀 했었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추진했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나라 다녔고요. 여러 나라, 여러 분들 만났고,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은 지난학기에 원장님하고 코티칭을 해서 글로벌 성과 전략 했었고, 제가 이제 석사 때 좀 많이 배웠던 게 이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관련된 내용들 많이 배워서 그거 관련해서 강의를 좀 읽고 했는데, 경쟁 전략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공급망 관련돼서 저 회사 있을 때 맨날 하라고 하는 게 협상 전략, 뭐 내고 전략 짜갖고 와,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짜는지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하고요. 협상의 기법 뭐 이런 거 좀 하고 있고, 공급망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제 알기로 여기에 제1기에 특히 반도체 관련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객하고 관계 아니면 공급사하고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성실껏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두 과목을 역시 뭐 원장님하고 같이 코치한 하나는 반도체 밸류체인 MC이라는 거고요. 여기 안 적었지만 제조 기업 실습 관련된 또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조 기업 실습은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을 방문하는 수업이고요. 이건보다는 실제 그 현장을 좀 방문하고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 전략에 대해서 좀 그쪽에 계시는 전문가분들 초빙해서 특강 형태로 이렇게 좀 많이 하고요. 반도체 밸류체인은 반도체 요즘에 이제 뭐 AI 해가지고 반도체가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팹리스, 뭐 파운드리, 오사, IDM 뭐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고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요 각 밸류체인 단계에서 각 기업들, 각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각 밸류체인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 칩을 만들 때 테슬라가 혼자 만들지 않고요. 삼성전자하고만 일을 하지 않아요.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그걸 또 암코한테하고 칩백하고 협력을 또 하거든요. 이런 협력 관계가 되게 전방위적으로 좀 일어나는 게 특징이고, 제가 뭐 밑에 좀 썼는데 논문도 저는 그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와인을 좀 좋아해서요. 지난 방학 때 와인 전문가 과정 레벨 2를 수강을 했고요. 수강을 했고 시험을 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혹시 기회가 되면 와인 관련된 특강으로 1시간 정도 제 수업에서 한번 해볼까 오시면 시음도 좀 하고요.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와인을 좋아하니까 집에서 요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 근데 이제 저희 딸 아들은 다 집을 나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요리를 할 일이 별로 없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즈베키스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반도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반도체 교육을 정의용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다고요. 이렇게 여행도 좋아합니다. 가장 최근에 베트남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좀 같이 합니다. 미슐랭 이거 최근에 원장님하고 라스베가스 CS 쇼 가서요. 그 호텔 지하에 고든 램지 식당이 그 시그니처는요 웰링턴 미슐랭 스타일인가요? 이런 거 가는 거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골프도 뭐 잘은 못 치지만 좋아하고 베트남에서 했던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취미들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혜성 교수님은 이제 반도체 국내 공급망이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들어있으신 분이요. 그래서 그게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고, 지금도 지역 내 아무래도 충남도가 최근에 반도체 유통에 힘을 싣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자문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급망, 밸류체인 쪽 굉장히 큰 도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준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부분 그 오전 오후 오늘 한 2주 정도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강의 뭐 하는지는 되게 아실 것 같아서요. 백그라운드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생활 오래 했고요. 학교에 온 지는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대학 발전계획 추진단 단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IR 센터라고 대학 기반 연구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IR이 기업에서 얘기하시는 IR을 이해를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대학도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학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다녔는데 주로 대기업이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들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배우에서 시작을 해서 IMF 맞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회사를 옮겨서 하나로텔레콤을 거쳐서 SK 브로드밴드에서 경영생활을 하다가 SK텔레콤으로 이주가 된 이후에 나와서 하나금융그룹, 태광그룹, LG그룹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그룹의 1차 벤더 이렇게 경험을 했고 그걸 마치고 이제 호서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기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맡은 일은 제가 그 통신 쪽이 굉장히 좀 이른 나이에 입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06년, 7년에 입문이 돼서 계속 뭐 상무, 전무 나왔습니다. 나왔고 좀 제너럴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제가 기업의 주로 이제 기획 파트에서 기업 전략, 또 사업 기획, 그다음에 그 CO 쪽에 이제 사업 총괄 쪽 이런 조직들을 CTO 조직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CO 사업 총괄 쪽, 그다음에 영업의 B2C, B2B 주로 이제 사업 기획 쪽입니다. 영업 기획 쪽이고 이쪽에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IT 쪽의 CIO도 했고, 그다음에 재경 쪽의 CFO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그 조직 활동이나 혹은 기업 활동 하실 때 전반적으로 그 전략이나 기획, 그리고 신규 사업,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좀 철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위는 호서대에서 했고요. 제가 MOT 3기입니다. 3기고 그때 여기 와서 그 중소 가족기업, 이 천안 지역에 이제 그 후계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혹시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승계를 받는 후계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면 성공적인 승계가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2세나 혹은 경영진 혹은 후계자가 가져야 될 핵심 역량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쪽으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 논문을 썼기 때문에 와서 상의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이제 AI 관련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경험들을 거기에 이제 AI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업하시는데 혹시 AI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살을 입히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많으시면 저랑 같이 공유해 주시면 많이 소통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AI 비즈니스 모델에서 뭐 매주 엄청난 콘텐츠의 강의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 끝까지 열심히 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권영일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랩 명칭을 바꿔서 지금 발표하는데요. 아까 우리 서성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FBI 랩이었는데, FBI 랩이 이제 미래 사업 혁신실, 퓨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랩이었는데, 사실 2019년도에 2월에 와서 한 4년 동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랩을 하다가 오늘은 FBI 랩을 했는데, 발음하기가 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오일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오일랩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픈 이노베이션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기업들이
기존에는 기업하고 아웃소싱하고 우리 기업 중심에서 뭘 했다면은 최근에는 기업이 어떤 플랫폼이나 애저 서비스 이런 형태로서 서로 이제 상호 밸류체인을 만들거나 윈윈하는 이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많은 아이디어, 핵심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함께해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되고 기술도 접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디지털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 할 때 보통 7가지 얘기하는데 기존의 뭐 기술 연구나 기술 구매, 그다음에 뭐 스피너 하는 것들, 기술 판매, 그다음에 벤처 투자나 전략적 재현은 기존 오프라인이었다면 별표한 것들이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그런 아이디어나 크라우드 소싱이나 같이 장벽하는 거, 특히 클라우드나 이런 솔루션 플랫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례라든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어떤 뭐 방향,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외부로부터 인풋을 받고 지식 공유, 그다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 바깥에서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들, 그리고 바깥으로 어떤 주는 부분들, 그런 핵심들,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에이자일하게 하는 거, 엑스 생태계 만들어가는 거, 리스크와 보상을 공유하고 고객 중심으로 접근하는 뭐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실 우리가 기술 연구할 때 기존의 패스 방식에서는 성공률이 한 5%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 이제 초기 단계에서 기술 소싱할 때 같이 하고 또 같이 협업하면 스피너업 하면서 성공률 한 25%, 20%에서 25%까지 끌어올리는 게 이제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오픈 생태계가 오픈 플랫폼, 오픈 라이센스, 오픈 데이터, 표준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한 오픈 API, 최근에는 이제 AI에서 무슨 접속망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공공 데이터 개발 같은 오픈 거버먼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픈 외부와 같이 하는 어떤 핵심들, 이런 것들이 다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 이노 5일에 하니까 발음이 갑자기 성교가 되더라고요. 중동 전쟁의 성교가 금값인데, 그래서 그거를 좀 의미를 만든 게 사람과 사업 간의 윤활 역할도 하고 협력을 제안하고 5가지 F를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성적 F만 안 받는 분이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경력은 저도 이제 민간에서 이제 옛날에 SI 기업, 지금 통합하는 기업, 예전에 포스데이터였고요. 쭉 장부까지 갔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ICT. 그래서 한 4년 근무했고, 그다음 출연 기간인 NIA에서 한 19년 정도 하면서 주로 이제 사업계,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파견을 해서 멕시코에 한 3년 2개월, 인도네시아에 코이카 전문가들 나갔던 경험들이 있어서 뭐 해외 ODA 사업이 제대로 2번 정도 시도했는데 경력이 없어서 따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ODA 이런 해외 쪽으로 비즈니스 경험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대외 활동은 최근에 이제 충남의 제주 X 전략을 뭐 같이 수행하면서 국가위원하고 있고, 경남부의 전환 통신망 SL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뭐 이래저래 제가 한 6년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정민보장이 새로운 과목을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서 그 2과목은 소혜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도전적으로 기업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현장 학습을 해보자 해서 그 제조 기술과 이제 기업 시스템들을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밸류체인은 저도 잘 몰라서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여러 가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정 단계에 있는 기업들,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기존에 뭐 빅데이터 전략을 수업했는데 이름 바꿔서 1학기는 이야기할 거고,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수업을 쭉 해왔었어요.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우리가 하든 아니면 우리는 전통적 제조업이지만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와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사업을 더 키우고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고 글로벌 사업화 전략, 그 다음에 중앙기술 정책 이런 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뭐 연구보다는 사업 중심으로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노란색 표시하고 있는 게 현재 진행 중인 과제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중앙도청에서 제조 X 전략 분과를 맡아서 의사 부속으로 지금 그 X층 상담 구축 사업 한 국비 140억에 도비 한 60억에서 이런 사업을 좀 기획 책임들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저기 박명수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기벤처부는 이제 주는 아닌데 여기에 인력 양성 부분은 아마 하게 되는 사업 선정대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기 지역진흥원 인재 양성 사업에 진흥의 빅데이터센터가 과대표 해시됐는데 안배진 교수님하고 같이 실적을 안 교수님이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센터는 안 나가고 있지만 박승범 최장님이 엄청 푸시를 줘서 같이 하고 있고, 설성 교수님은 이제 팀교수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같이 코어하면서 코티칭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왔지만 사실 논문 지도는 2023년부터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석박사 학위 논문들 주제나 대충 뭐 이런 것들에서 제가 지난해 통신망에 대해서 좀 활동하고 있고, 공공데이터 개방, 그 다음에 제조 AX 뭐 이런 부분들, 그럼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기반 무슨 접속나 그러니까 성우 박사가 또 와서 NI에서 이런 내용 중심으로 논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랩 석박사 23명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이게 선남선녀가 있잖아요. 나성목단장님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편집했는데 본인이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니구나, 17년 만에.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 수료하고 박사학위 계속 못 받고 있다가 편집하기 위해서 박사를 받고 나중에 얼마나 잘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나성욱이 나 박사라고 막 계속 단톡방에다 올리고 있고, 국가공무 인재개발에 있는 박명기 석사 있고, 그래서 뭐 여러 분들하고 중국 여기 원어민들 해서 그래서 다음 원어민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내일 소개고, 저희가 사실 이제 연구실 명칭을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MOT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에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얼라이먼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R&D 센터에 우리 공동만 교수님이 센터를 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화, 파트너십, 기술 이런 것들 기본은 뭐 참고로 여러분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이 하나 이론적으로 많이 정리돼 있고, 바깥에 아웃사이드 인바운드와 인사이드 아웃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제 랩은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업과 기업 또 혹은 R&D 기관, 산업 경력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해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성장하고 또 각 기관에서도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FDI도 좋은데 5일들이 더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0분의 교수님이 아직 남아